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며 의혹이 더욱 커졌었는데 이제 풀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이미 제출받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들은 물론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비화폰 기록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비화폰 기록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주요 물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비화폰을 사용하고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이미 제출 방식 말고도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공범도 아니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며 압수영장 발부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영장 집행 대신 문서 조회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포렌식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성 있는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의 자료 확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JTBC 등 일부 언론사 건물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혐의 내용 대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단전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보고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실제 이런 지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이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경 언론사를 봉쇄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란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장관은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때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문서로 출력해 교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소 4곳의 언론사를 지목했습니다.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MBC하고 뉴스공장.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사들의 보도와 송출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조치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다만 허 청장은 단전 단수는 소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나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경찰은 집행할 뿐입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과 백골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